엑스칼리버는 아서왕 전설에서 아서왕이 사용했다고 하는 검의 이름입니다. 서양에서는 누구나 검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검으로 아서왕 본인보다 더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그야말로 전설의 무기의 대명사인데요. 전 세계 전쟁 역사를 들여다봐도 전쟁에서 무기는 승패를 좌우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중 아서왕이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엑스칼리버 때문이었습니다. 아서왕이 콜론과 싸울 때 모건이 엑스칼리버를 콜론이에게 주고 아서왕에게는 가짜를 주자 아서가 전쟁에서 패했고 이후 아서왕은 결국 진짜 엑스칼리버를 빼앗고 나서야 전쟁에 승리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엑스칼리버를 뽑는 자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신탁은 아서왕이 영웅적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이는 엑스칼리버가 그만큼 성능과 파괴력에서 압도적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서왕의 전설을 현재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엑스칼리버 같은 전설의 신화적 같은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155mm 자주포에 사용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스마트한 포탄인 미국의 엑스칼리버에 대응하는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의 엑스칼리버 차세대 155mm 활공 유도 폭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활공 유도 포탄에 앞서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파리 엑스칼리버 한 발당 가격은 약 8천만 원으로 2001년 미국 레이션사와 스웨덴의 BAE 시스템즈 퍼포스사가 공동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M8 엑스칼리버 포탄의 재원은 전장 996mm 구경 155mm 전체 중량 48kg 탄두 중량이 12kg으로 탄두 내부의 엑센9 화약으로 구성되며 외형상 통상 155mm 포탄과 비슷하지만 전반부에 4개의 소형 카나드와 후방부에 전기 모터를 통하여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형 회전 날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39경자 N77 7견인포나 M109 발라딘 자주포로 발사될 경우 약 12km에서 포탄이 정점에 도달하며 마하 1 정도의 속도로 1분 정도 비행해 최대 5km의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거리가 증가하면 단차고차도 증가하지만 엑스칼리버는 발사 후 포탄의 비행을 측정하는 환경 관성항법 장치와 경도 위도 방위를 측정하는 GPS 위성 신호를 받아 포탄의 코스를 수정하며 GPS 수신 장치는 GPS 방해전 파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차범위 3m 이하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처음 전장에 투입된 것은 2007년 여름 이라크 전쟁으로 당시 91%의 엑스칼리버 포탄이 목표에서 3 이내로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직사가 아닌 최고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목표를 곡성하기로 이 정도 정확도로 발사한 것 자체는 확실해 포병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우수한 정확도에 의해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명중하는데 이를 통해 건물이나 참호용 진지에 대한 높은 관통력과 파괴력을 발휘하며 파편이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주변의 2차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이 대부분 산발적인 게릴라전과 시가전 양상으로 민간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이 소규모 기습 부대를 타격하기에 알맞은 무기로 엑스칼리버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전 초기 당시에 엑스칼리버는 한 달에 18살 정도로 소량 생산되었지만 전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 달에 158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계속해서 양산 단계와 개량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레이시온사는 6,500발의 엑스칼리버를 생산해 미국군과 미해병대에 인도했습니다. 현재 엑스칼리버는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양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정거리를 감축시킨 모델부터 사거리 증가 모델 GPS 재밍방어 모델 등 여러가지 파생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제식명으로 파리 의원이라고 부여하면서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이후 완전한 능력을 갖추면서 가격을 낮춘 모델을 레이사가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프리몬트2는 내부에 자탄을 탑재한 모델로 65개의 디피탄이나 적외선 시커를 통해 스스로 표적을 탐지 타격하는 지능탄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이런 엑스칼리버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쯤 되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무기의 성능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엑스칼리버 역시 에이즈미인 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보다 비싼 고가에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엑스칼리버는 포병 전술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군을 원거리에서 근접 화력 지원이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무기의 가격으로 인해 기존의 포탄을 대체할 목적의 포탄은 아닙니다.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가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포탄 가격이 한 발당 8천만 원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이 사용하는 155mm 고폭 탄약이 32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비유도 재래식 포탄이 여전히 포병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겠지만 기존의 포탄으로 할 수 없었던 능력을 보여준 엑스칼리버는 엄청난 무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엑스칼리버보다 더 뛰어난 포탄을 한국이 개발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개발하는 사거리 100km급 활공유도 포탄 지지의 의미인데요. 현재 풍산 측의 말에 따르면 로켓과 비행 제어 등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한국군이 도입을 결정하면 3년 안에 요구 성능에 맞는 유도 폭탄을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지지율은 2015년 개념 연구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의 2배에 달하는 긴 사거리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타 국가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전 배치한 미국의 M82 엑스칼리버와 같은 유도 폭탄이나 에밀리를 오류 같은 정밀유도 킷은 카나드 또는 핀을 이용해 포탄의 자세를 제어하여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GJAM은 포탄의 날개를 달아 활강 비행을 통해 사거리를 전술 단도탄 수준인 1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포탄은 앞부분의 자세 방향을 제어하는 카나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밀유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포탄 후방의 사축 조종 날개를 이용해 포탄을 제어합니다. GPSI 합류통합 항법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시험 테스트 결과 바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탄약이 6인에 탄착하고 95%의 탄약이 목표물 10인 이내 탄착했을 정도로 명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 중인 지지의 이름은 특이하게도 활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곡사포탄이나 유도폭탄들과는 달리 비행 궤적의 포탄이라기보다는 KG-위와 같은 활공 유도폭탄에 가깝습니다. 발사할 때도 포탄을 최대 고도에 도달시키기 위해 포신을 최대한 올리고 쏘는데 그 덕분에 포구의 방향이나 장영량에 의해 탄착점이 결정되지 않아 발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함포용으로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함포용 포탄인 지지하는 5는 해군형 117mm 초장거리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GJR의 5는 글라이더라 바이라 5 즉 5인치 함포용 활공 유도 로켓탄이라는 뜻입니다. 약자의 로켓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지의과는 달리 활강을 위한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발사 초기에는 로켓 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고 고도에 도달한 뒤에는 지진과 같은 방식으로 활강 비행을 합니다. 지지팀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들과 구성품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데 과거 개발 취소된 미국의 일지에는 12년 동안 6억 달러를 써서 개발하던 레이시온 4227 사거리 연장유도 포탄입니다. 최대 사거리 93km인 이 열지금은 시험 단계에서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미국 해군이 더 이상 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자 사실상 중단되었는데요. 시험에서 테일핀이 펴지지 않거나 로켓 모터 점화가 되지 않거나 발사할 때의 충격 때문에 GPS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자주 생겨서 제대로 작동하는 포탄의 비율은 시험에서 쏜 모든 포탄의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1997년에 예상한 한 발에 45,000달러에서 2006년에는 19만 달러로 뛰었고 사들 숫자는 8,500발에서 300만 150발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 활지함의 대안인 엘리어트 테크 시스템즈의 BT-2RM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1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자격부가 작아져서 위력도 감소하고 특수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MK 45 함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반면 지지하는 5는 자격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5인치 함포탄의 위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특수 장착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느 함포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와 원형 공산 오차시 또한 지지의연과 동일한 수준인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8천만원에 달하는 엑스칼리버에 비해 3,500만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서 이것도 비싸지만 미국이 만든 엑스칼리버에 비해 반도 안 되는 가격인 것입니다. 지상형 155mm 지지의 경우 로켓 추진부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의 활공유도 포탄 폭탄 덕분에 해군에서도 미사일을 쓰지 않더라도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나 해안포의 사거리 밖에서 함포로 제압할 수 있게 되어 상륙작전에서도 더 효과적인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거리 100km 차세대 활강유도 포탄 지지의 힘은 국방부가 2016년에서 2020년 국방중기 계획에 캐 이나이 자주포 개량 계획 수립에 따라 한국의 자주포 화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차세대 K나 자주포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한자주포와 차세대 포탄이 실전 배치된다면 시뮬레이션상 캐나다의 자주포의 전투력이 현재 31. 9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 출고 예정은 20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포정부가 미국도 포기한 차세대 포탄을 개발 양산한다면 또 세계를 얼마나 놀래길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꺼려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